일단은 우리가 원이라는 거는 중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 둘을 구하면 우리가 뭐 표준형으로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어. 보통 이제 중심이 A, B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R이다. 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X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세울 수가 있거든. 그리고 이 원의 방정식을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표준형이 가능하지.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세 점을 주는 경우가 있어. 이거는 중심도 아니고 반지름을 알 수 있는 힌트도 아니고 그냥 임의의 세 점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 이런 경우에는 일반형에다가 대입을 해줘. 그러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뭐냐? 완전 전개된 형태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생기면 그걸 일반형이라고 해. 알았지? 임의의 세 점을 주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일반형에다가 점을 대입해서 일반형을 완성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중심이나 반지름을 물어보면 그 다음에 너네가 그걸 표준형으로 고쳐서 문제를 뭐 풀어볼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점을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0,0이 있으니까 0,0을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해보면은 x도 0, y도 0이니까 이 부분들이 다 0이 되면서 c는 0이다 라는 식이 나오지. 벌써 c가 하나 나왔고, 자, 두 번째는 이제 2,2를 넣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x에 2 들어가고 y에 2 들어가고 이제 모든 애들한테 또 다 2가 들어가서 우리가 그거를 계산을 하지. 그럼 4 더하기 2a 더하기 2b 더하기 c는 0이다 라는 식이 되는데 지금 c가 0인 게 이미 나왔으니까 뭐 이렇게 써도 되고, 그리고 항상 방정식은 너네가 이제 다음 뭐 문제를 이해하고 이런 걸 떠나서 식 자체가 잘 정리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뭔가 모든 애들이 나눠 떨어진다라던가 그러면 정리를 해서 항상 A항, B항은 뭐 상수항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까지 일단 해야 돼. 그래야 다른 힌트들이 나왔을 때 뭐 연립방정식 같은 걸 풀 수가 있는 거야.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2,6.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똑같이 마이너스 2 넣고 여기 6 넣고, 근데 이제 마이너스 2는 제곱을 하면 4가 되니까 4 더하기 36 마이너스 2a 더하기 6b 아까 c 0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고, 뭐 얘를 좀 더 정리해서 마이너스 2a 더하기 6b는 마이너스 40인데 그거를 아까 말한 것처럼 최고차항의 개수가 좀 다들 개수들이 좀 나눠 떨어지면은 나눠가지고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20 뭐 이렇게 됐지? 그럼 이제 정리가 끝났으니까 이제 뭘 하시면 돼요? 연립방정식을 푸시면 되겠지. 얘네 둘이 이제 연립을 하려면 얘는 앞에가 지금 a가 개수가 똑같으니까 두 식을 이제 빼줄 수 있어요. 두 식을 뺀다는 건 더하기로 바꾸고 모든 애들의 부호를 바꿔준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이제 a항이 이렇게 없어지면서 4b는 마이너스 24 그래서 b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을 이제 여기다 넣고 2항을 하면은 뭐 a는 2 뭐 이렇게 나오겠지. 뭐 계산을 하는 거는 사실 선생님을 따라할 필요는 없고 너네가 최대한 너네 방법으로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 플러스 2x 마이너스 6y는 0 하면 이제 끝난 거야. 이 문제에서는 애초에 원의 방정식만 물어봤기 때문에 너네가 표준형으로 고칠 수 있으면 고쳐도 되지만 고치지 않는다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내비두는데 우리가 보통은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심플한 것만 물어보고 끝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왔을 때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는 연습도 해야 되지. 이제 까먹었을까봐 이제 그걸 연습을 해주면 x제곱항 그 다음에 x항 y제곱항 y항을 정리한 상태에서 얘 이제 묶으면 어떻게 되지?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그치 더하기 y 그치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9는 0이다. 그러면
뭐 안 고쳐도 사실은 아까 답이 이미 나온 거지만 너네가 고치는 것까지 늘 하는 습관을 들이면 중심이나 반지름 같은 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뭐든 다 대답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370번, 371번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돼. 370번 원점이라는 건 0,0을 말하는 거니까 방금 한 것처럼 일반형에다가 대입을 하시고 둘 다 370번은 원의 방정식을 물어봤으니까 그냥 일반형까지만 두셔도 되고 371번은 원의 넓이 물어봤으니까 아마 표준형까지 해야 되겠지.
사실 여기 뒤에 나오는 이제 줄줄이 나오는 애들은 다 뭐냐면 이제 너네가 중심이랑 반지름만 파악을 해서 식만 일단 세우면 되는 거야. 그럼 식이 세워지면 그걸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다양한 걸 해결을 하는 거지. 주는 힌트의 말만 좀 달라지는 거야. 근데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문제에서 중심이 같고 앞에 나와 있는 것과 중심이 같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하다못해 너네가 이제 원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방학 동안 원이 나왔을 때 일반형이 나왔을 때 표준형으로 고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그 표준형 고치는 거를 좀 이제 한번 해보면은 얘는 이거랑 이거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x 5의 제곱하고 그치. 그리고 여기를 하면은 너네 나중에 2차 함수 할 때 굉장히 편해. 지금 오히려 여기서 이제 불편하게 이제 만났지만 제곱 플러스 2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4 그치? 그리고 이제 뒤에 20은 원래 있었고 그러면 x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 그리고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9 이렇게 되나요? 사실 여기서는 반지름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 중심이 뭐야? 그치. 여기가 0 되는 거. 일단 기본기를 다진다는 생각을 꼭 해야 돼. 5, 마이너스 2가 일단 중심인데 그 중심을 갖는 원이라는 거야. 어떤 다른 원이. 근데 이제 너네가 여러 번 하다 보면 반지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완전 제곱을 하는 건데 중심 정도는 사실 이제 이거를 마이너스 2로 나눈 걸로 바로 구할 수 있는 것도 좋지. 그치? 어차피 반의 제곱하면서 부호 바꿔서 쓰는 거니까 아예 마이너스 2로 나눴으면 그냥 5. 여기 y계수 마이너스 2로 나눴으면 마이너스 2 하면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축에 접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 x축에 접한다 라는 이 힌트는 무슨 힌트냐면 반지름 힌트야. 너네가 만약에 5, 마이너스 2라는 걸 좌표 평면에다가 찍는다. 5, 마이너스 2가 여기 이제 있어. 근데 얘가 x축에 접한다 그랬거든? 그럼 x축이 뭐야? 이게 x축이잖아. 그지? 그러면 x축에 접하게 우리가 원을 그리면 요렇게 될 거란 말이야. 반지름 얼마겠어? 반지름 2지. 그래서 이제 그때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x축에 접한다는 거는 중심 y좌표 있지. 거기에 절대값을 한 게 곧 반지름이다 라는 힌트야. 지금은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이해가 되고 그림을 그려야 외워지니까 지금 하는 건데 너네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x축이랑 접한다. y좌표 가지고 갖다가 반지름에다가 사용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 아까 앞에 거 일반형 표준형으로 고치면서 중심 알아냈고 그 다음에 x축에 접한다는 힌트를 따라서 중심 y좌표에 절대값 붙인 걸 반지름으로 써서 이렇게 끝을 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미 좀 가려지긴 했는데 두 점을 지나고 y축에 접한다라는 얘기가 있어. 1,0하고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데 얘가 뭐 지름의 양끝이란 얘기도 없어. 알았지? 이 두 점 그냥 지난다라고만 돼 있어. 그리고 y축에 접한다. 근데 방금 x축에 접하게 되면은 중심의 y좌표 절대값이 반지름이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랑 좀 응용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x축에 접한다는 이 말 통해서 너네가 식을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 x-a제곱 더하기 y-b제곱 중심 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y축에 접한다. 중심의 x좌표 절대값을 반지름을 쓴다. 어차피 제곱해서 쓸 거니까 요렇게 되겠구나. 됐어? 문제에서 접한다는 우리가 만약에 여기 하고 점이 하나 더 나왔으면 앞 페이지처럼 세 점이라고 생각하고 일반형에 넣었을 텐데 얘 같은 경우는 두 점을 주고 접한다는 힌트가 있으면 표준형으로 식을 세우고 풀 수 있는 거야. 원래 중심, x좌표, y좌표, 반지름 세 개를 모르잖아. 미지수 모르는 게 세 개잖아. 근데 여기서 접한다는 이 힌트 때문에 이 x좌표 여기다 끌어다 쓰면 되는구나 해서 미지수가 두 개로 줄었어. 그러면 이제 대입해. 자, 1,0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1-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제곱이다 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 자, 2, 마이너스 1 넣으면 2-a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제곱은 a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식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 위에 있는 식 같은 경우는 a 제곱 1로 넘어오면 이제 얘 때문에 없어질 거라서 아니다, 저쪽으로 넘깁시다. 얘를 이쪽으로 넘깁시다. 그러면 b 제곱은 하고 a 제곱을 없애고 마이너스 2a인데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나와. 됐어?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식도 똑같이 정리를 한번. b제곱 b 플러스 1의 제곱을 할게요. 이거 b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정리했고 얘 이제 이쪽으로 넘긴다고 생각하면 4a 마이너스 4라는 식이 나와. 됐지? 자, 전개를 아예 그냥 처음부터 할 걸 그랬어. 여기를 b제곱 더하기 2b 플러스 1. 자, 우리는 미지수가 둘 중 하나는 소거가 돼야 되거든? 근데 지금 b는 2차라서 뭐 두 개 다 없애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위에 식에다가 2를 곱할 거야. 안 돼. 위에 식에다 2 곱할 거예요. 그럼 b제곱은 4a 마이너스 2. 두식 어떻게? 빼줘야 되지.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 자, b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3은 0. 그치? b 마이너스 이쪽으로 이항하든 저쪽으로 이항하든 이제 그거는 이제 너네가 최대한 하는데 특히 맨 앞에 개수가 양수가 되게 식을 고쳐주는 게 좋겠지. 이렇게. 이제 b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지. 그럼 이제 그거를 위에 있는 식에다 넣어줄 수 있어. 아무래도 얘가 좀 편할 것 같은데 내가 여기에다가 b를 이제 3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은 9는 2a 마이너스 1 나오니까 10은 2a가 돼서 a는 5. 제곱하면 그냥 1이잖아. 그럼 얘가 넘어갔으면 플러스 1 돼야 되잖아. 그럼 2 됐어야 되잖아. 그럼 2a가 2니까 a가 1이었어야지. 에이, 붙여서 x-1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너네가 거기 이제 보기를 봐도 답이 어때? 답이 두 개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대입을 하고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막판에 식을 정리하는 게 아무래도 2차다 보니까 계산하기가 어려운 거고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 안 졸리면서 할 수 있겠죠? 자, 밑에 거 풀어봅시다.
자, X축하고 Y축에 이제 동시에 접한다는 거는 너네가 그림을 그렸을 때 네 가지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1사분면에서 접할 수 있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중심이 R, R 이럴 수 있는 거지. 반지름 R이라고 했을 때. 그럼 만약에 2사분면에서 접해. 그러면 중심 뭐라고 할까? 마이너스 R, R이라고 할 거야. 그지? 그 다음에 3, 4분면에서 접하면은 그렇지.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그 다음에 4, 4분면에서 접하면은 그치. R, 마이너스 R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근데 이제 접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 축을 넘어갈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에서 지나는 어떤 점을 하나 알려주면 결국은 4분면을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야. 2,4인 여기 1사분면 점을 있는데 막 3, 4분면에서 접해. 말이 안 되잖아. 결국은 문제에서 준 이 점은 무슨 힌트를 준 거냐면 지나는 점 힌트도 준 거지만 지나는 4분면 힌트를 준 거고, 그럼 어떤 4분면인지 아니까 이 중심의 좌표 부호를 우리가 이 네 개 중에 뭘 쓸지도 정해준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면 얘를 가지고 뭐 x-r 제곱 더하기 y-r 제곱은 r 제곱이다라고 식을 정해버릴 수가 있어.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똑같아. 또 지난다고 했으니까 뭐 해야 돼? 대입해야지. 2,4를 대입을 하면 또 이것도 아까 방금 a 값이 여러 개 나온 것처럼 r도 값이 또 여러 개가 나오겠지. 두 개 나오겠지. 2차 방정식이니까. 2-rx r의 제곱 4-r의 제곱 는 r 제곱. 근데 이제 너네가 나 문제 풀면서 좀 스타일을 바뀌었지만 식을 길게 빼잖아? 그러면 동류항을 찾는 것도 되게 일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한 것처럼 요렇게 어차피 동류항이 발생이 될 거니까 요렇게 쓰는 것도 방법이야. 그럼 세로셈처럼 계산할 수 있죠. 거기에다가 r제곱 이항 하면은 어차피 요거 하나는 없어질 거라서 r제곱 하나 쓰고 여기에 써있는 이제 1차식 그 다음에 2차 뭐야 방금 거랑 똑같네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r이 마이너스 2하고 r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될 거라서 r은 2 또는 10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거 가지고 식을 원방을 다 구하라고 한 거니까 2,2를 중심으로 하면서 반지름이 2인 원. 그 다음에 10,10을 중심으로 하면서 반지름을 10으로 놓고 쓰는 원. 이렇게 두 가지. 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냐면 거기 아마 너네 그림에서 지금 보일 텐데 이렇게 어떤 점을 지나는 원이 이렇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은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동시에 접하는 게 이렇게 작을 수도 있지만 클 수도 있어. 그래서 항상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이제 밑에 있는 애도 마이너스 2,1을 지나고 라는 힌트를 통해서 몇 사분면이다. 2사분. 그치?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부호로 마이너스 r, r을 중심으로 놓고 반지름을 r로 두시면 돼요. 그치? 그 다음에 375번은 완전 제곱을 하셔야 되지. 얘는 식이 이미 일반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완전 제곱을 했을 때 x좌표 절대값, y좌표 절대값, 그 반지름의 값이 다 같아야 되는 거야. 그걸 가지고 너네가 a, b를 고정을 시켜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76번은 조금 편하게 풀 수 있는 게 뭐냐면 4, 4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랬거든? 그럼 중심을 뭘로 놔야 될까? 네, r, 마이너스 r을. 그 점이 중심인데 그 중심이 이 직선에 있다고 하니까. 알았어? 그럼 r이 그냥 나오고 그냥 그걸로 원방을 바로 세우면 돼. 알았지? 일단 한번 도전해보고 같이 봅시다.
자, 일단은 이제 이거를 한번 하긴 했지만 사실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내가 이 문제를 풀어주는 이유는 두 가지 풀이법을 소개를 할 거고 이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어. 내가 항상 방법을 여러 개 소개하는 이유는 그걸 뭐 다 연습하면 좋겠지만 너희한테 맞는 풀이법이 있을 거고 너네가 조금 수업 시간에 시험 시간에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걸 그중에 너희가 선택을 해야 돼. 연습을 해서. 아시겠죠? 자, 두 점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리는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런 걸 앞에서 안 본 게 아니잖아. 그치? 많이 봤어. 근데 그러면 이제 P를 놔야 되겠지. 뭐 X, Y라고 놔야 되겠지. 그러면 얘하고 두 점 사이 거리 뭐 공식 사용해서 하시면 돼서 일단 이거를 비례식을 일단 식으로 바꿉시다. 그러면 AP는 BP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두 점 사이 거리는 루트가 있어서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곱을 합니다. 양변을. 제곱을 할 때 길이만 제곱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 있는 숫자 2도 제곱이 된다. 요거 이제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또 우리가 하던 거.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하던 거 계속 하는 거지. 얘하고 얘 가지고. 자,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4 하고 또 얘하고 얘.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식을 이제 정리를 하는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을 길게 하면 동량을 찾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뭔가 이제 약간 세로셈처럼 식을 쓰는 게 좋고 얘네는 동량은 아니지만 요렇게 우리가 모아놓으면은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얘 제곱하면은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4배 될 거니까 4x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16 그 다음에 4y 제곱 마이너스 16y 플러스 16 이렇게 되지. 그럼 이제 양변에서 식을 정리를 하면 한쪽으로 이항을 나는 이제 오른쪽으로 다 이항을 하려고 해. 그러면 3x 제곱 나오고요. 됐지? 그 다음에 이 표준형 고치기 좀 편해야 되니까 얘 거 먼저 쓸게요. 마이너스 18x 그 다음에 3y 제곱 얘도 이쪽으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18y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수가 얘네가 지금 더해서 30이고 얘가 2가 넘어갈 거니까 플러스 30은 0이다. 그리고 3으로 나눌 수 있네. 모든 항이 다행히도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지금 뭐로 나눴죠? 3으로 나눴지 10 그러면 우리 원래 하던 대로 x 마이너스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9 y 마이너스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9 플러스 10은 0 그러면 x-3의 제곱 더하기 그럼 어떻게 보면 중간 과정은 우리가 그냥 앞에서 했던 것도 표준형 고칭 다 그런 문제지.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도형의 넓이를 물어봤어. 처음에는 문제에서 이런 거를 주고 이 P가 그리는 도형이 뭔지 우리가 알았어 몰랐어? 몰랐는데 식을 쭉 정리하고 나니까 위에 있는 그 비례식을 만족하는 점은 뭐를 만족하는 거야? 그 원위에 있는 점들이 다 이제 그 P를 그 식을 만족하는 점들인 거잖아. 그러니까 도형의 넓이라고 문제에서 뭉뚱그려서 말했지만 결국은 원의 넓이를 물어본 거지. 그래서 우리가 답을 이제 8파이다라고 마무리를 이제 하시면 되죠. 이게 첫 번째 풀이 방법이야. 너네가 이거를 원이라는 거를 꼭 염두를 해두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지. 그냥 이제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잘 따라 하다 보니까 답이 나왔지. 알았어? 그래서 그냥 뭐 부담 없이 풀 수 있는 파트긴 한데 대신에 이런 풀이 긴 과정들을 너네가 견뎌야 되고 계산 과정이 길어질수록 그만큼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노출이 좀 있는 편이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풀이 방법은 뭐냐면 너네가 거기 책에도 이제 써있지만 이 문제에서 얘기한 이 식이 아까 지금 써있는 거 다시 써볼게. AP 대 이제 BP는 2대 1이다라는 식을 봤을 때 우리가 앞에서 이런 식이 나오면 뭘 했냐면 두 번 언급된 좌표가 있어. 점이 있어. P가 두 번 지금 언급되고 있지. 그럼 P를 기준으로 봤을 때 P는 A, 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있을 거야. 그 안에. 그치? 그리고 뭐 하는 점도 있어? 외분하는 점도 있을 거야. 알았어? 이 식을 만족하는 무수히 많은 점 중에는
P가 그 P라는 점이 그 대표적인 점으로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이 두 점이 대표적으로 있을 거란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두 번째 풀이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너네가 어느 정도 이 문제가 원방이다라는 걸 인지하고 푸는 거야. 원방이다라는 걸 인지하고 풀어. 근데 이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뭐 반지름 중심 같은 것들이 필요하잖아. 근데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무슨 점을 알았어, 우리가? 내분하는 점이고 그 많은 P 중에 외분하는 점이 있다라는 거 지금 내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이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인 거야. 그러니까 위에 있는 풀이 방법보다는 암기가 좀 필요하지. 위에는 우리가 원인 거 신경 안 쓰고 쭉 풀어서 계산을 해서 답을 나온 건데 나온 다음에 알았어, 원인 걸. 근데 이거는 이 식을 보자마자 얘는 이 2대1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겠구나를 인지를 해야 돼. 아무래도 스트레스는 좀 더 있어. 그치만 이제 풀이 방법을 잘 봐봐. 일단은 이제 문제에서 A라는 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 B라는 점이 2, 2라고 줬고 우리는 얘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이제 구할 건데 2 더하기 1 하시고 우리 내분점, 외분점 섞이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써서 4 마이너스 1, 2 더하기 1 4 똑같아.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할 거니까 마이너스 1 이게 이제 내분점일 거고 그 다음에 외분점은 가운데 좌표를 완전히 다 반대로 바꿔야 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애초에 여길 3이라고 안 쓰는 이유는 나중에 외분으로 바꿀 때 여기가 3인 게 마이너스 3 되는 게 아니고 2 더하기 1인 게 2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냅둔 거야. 내분점, 외분점 할 땐 그냥 내비두는 게 좋아. 계산 안 하고. 그럼 얘가 지금 1,1이거든. 그 다음에 저 뒤에 있는 거는 이제 5,5지. 뭐라고 해서 얘네 둘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다라고 내가 방금 얘기했지. 그럼 얘네 둘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한다는 거 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있어서 여기에 1,1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5,5가 있는 거거든. 그럼 여기 중심은 뭐겠어? 1,1로 내분하는 점일 테니까. 그치? 얘를 1대1로 내분한다라고 생각하면은 2분의 1 더하기 5, 2분의 1 더하기 5, 즉 3,3을 중심으로 할 거야. 됐지? 그 다음에 반지름은 뭐 하면 돼? 이걸 구하든지 이걸 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되지. 그럼 예를 들어 선생님이 여길 구한다 라고 하면은 3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3 빼기 1의 제곱 해서 루트 8. 즉 중심 알고 반지름을 아니까 x-3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8이다 라고 식을 세우고 얘는 넓이가 8파이구나 라고 세울 수 있어. 자, 지금 이제 한눈에 안 들어오니까 지금 실감이 안 되는데 자 봐봐. 우리가 아까 전에 푼 방법은 이제 요 방법이고요. 식이 굉장히 길지. 여긴 내가 좀 크게 써서 그렇지만 너네가 내분점 구했고 거기에서 중심과 반지름을 해서 바로 그냥 원의 넓이가 나온 케이스야. 위에 것보다 어떻게 보면 되게 양질의 풀이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위에 거는 그냥 계산을 그냥 주구장창 한 거지만 여기선 내분점 연습, 외분점 연습, 중점 연습 두 점 사이 거리 연습까지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풀이 방법인데다가 풀이 과정이 굉장히 짧지. 다만 단점은 뭐야? 시험 때 기억이 안 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우리 머릿속에 한계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뭘 하라 그래도 생각이 안 나. 결국 위의 방법으로 이제 풀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너네가 방학 동안 연습을 하는 거고. 알았지? 그래서 이제 여기 문제에서 설명하는 게 AP 대 BP가 M 대 N이다 라는 그 식을 비례식을 준 상태에서 그 비례식을 만족하는 점 P는 이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고 그 원을 그 아폴로니우스 원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알겠지? 아폴로니우스 원. 뭔가 약간 좀 아폴로니우스 원 약간 흘리듯이 말해줘야지. 애들한테 이거 있잖아 그거 있잖아 아폴로니우스 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거 아폴로니우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줘야 약간 간지가 나는 뭐 그런 파트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거는 사실은 이제 위에 있는 아폴로니우스 연습을 할 수 있는 건 377번밖에 없어.
알았지? 그러니까 너네가 두 가지 방법으로 연습을 한번 다 해보고, 알았지? 그냥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했을 때 풀이. 내분점, 외분점, 걔네들의 중점, 두 점 사이 거리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378번은 아폴로니우스 원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p를 x, y라고 놓고 문제에 주어진 식을 그냥 넣어서 시키는 대로 하면 나오는 거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79번은 377번 같은 문제인데 원방이 나올 거거든. 그 다음에 너희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그림을 그려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치만 그래도 너네가 원방까지는 구할 수 있지 않나. 알았지? 알았어? 377, 379는 원방까지는 너네가 최소한 구할 수 있다. 378번은 p를 x, y로 놓고 정리만 잘 하셔라. 아시겠죠? 도전.
379도 일단 377과 같은 방식으로 일단 식을 구했고 이 식을 만족하는 점이 수직선이라면 내분 외분 두 점밖에 없겠지만 좌표 평면에 있는 점이니까 3대 2가 되는 점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뭐 3대 2가 되는 점이 3대 2가 되는 점이 되게 많을 거다. 근데 그 대표로 우리가 내분점과 외분점을 먼저 구한 거지.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사용해서 내분하는 점을 구했고 그다음 외분하는 점을 구했는데 얘네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 위에 이 문제에서 얘기한 이 식을 만족하는 점들이 거기 다 있는 거야. 지금은 사실 와닿지 않지만 이따 그림 그리면 조금 더 이해가 된다 했지. 자, 일단은 이제 선생님이 구하라고 하니까 일단 구해. 생각 없이 내분점, 외분점 구했고 걔네의 중심을 구했고 왜냐면 지름의 양 끝이라고 했으니까 1,0이랑 13,0 해서 걔네들의 가운데 7,0이 있겠구나. 자, 7,0에서 13,0이니까 반지름은 6이겠구나. 우리가 좌표평면 위에 있지만 막 대각선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y좌표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네들끼리만 빼도 지금 거리가 나온 상태야. 알았지? 뭐 빼서 제곱 루트를 그래서 안 한 거야 지금 나란히 있어서. 그러니까 반지름이 6인 것까지 나왔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점을 이제 표시를 좀 했어. 원래 A하고 B 맨 처음에 이제 시작했던 A, B에 대해서 3대 2로 내분하는 점을 아까 구한 게 그 뭐 나왔니? 1,0 나왔을 거야 아까 전에 위에서. 맞지? 그래서 1,0이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외분하는 점은 13,0이었거든. 그래서 여기에 지금 13,0이 있어. 그래서 잘 보면 A, B에 대해서 그 P라는 점을 얘가 이제 P라는 점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3대 2인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얘 기준으로 우리가 봐도 3대 2인 걸 알 수가 있어. 됐어? 이 3대 2가 되는 점을 내가 지름의 양 끝으로 해서 원을 엄청 크지만 원을 좀 크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3대 2의 길이비가 2점만 있는 게 아니고 2점도 있어. 이것도 3대인 거야, 길이가. 얘도 3대 2고 그 다음에 이것도 3대 2고 이것도 3대 2고 3대 2고를 하다 보니까 여기 이 원 위에 있는 점들 여기서 원 위에 있는 점들이 다 뭐냐면 길이비가 3대 2가 되는 모든 점들이 다 여기 있더라.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그 대표로 내분점, 외분점을 구한 거고 알고 보니 걔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에 A, B를 3대 2로 내분한 그 비율을 만드는 모든 점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됐지?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분점, 외분점을 구했고 걔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한다고 생각해서 걔를 가지고 중심을 구했고 걔를 가지고 반지름을 구한 거야. 되셨죠? 자, 이제 근데 그 다음이 문제야. 379번은. 근데 넓이의 최대값을 딱 보자마자 이 문제는 내가 모르니까 패스 이러면 앞으로 발전이 계속 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뭐라고 하냐면 문제를 마무리를 못하더라도 일단 77번처럼 원반까지는 구할 수 있지 않냐 내가 얘기하는 거야. 원반까지 준비가 돼야 그 다음 단계를 언젠간 하지. 알았지? 그래서 이제 여기 점을 내가 잡아. 그 삼각형을 만들 거래. A, B는 이미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 고정된 점으로 있는 상태니까 A, B라는 밑변은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P를 이 원 위에 있는 점으로 잡아야 되잖아. 3대 2로 내분하는 외분하는 그 모든 점들 그 비율이 되는 점들을 다 잡겠다는 얘기니까. 그럼 너네가 봤을 때 A, B라는 밑변은 유지가 된 상태인데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A, B는 고정인데 밑변은 고정인데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높이가 최대가 돼야 되는 거야. A, B라는 지금 선이 있는데 이 선보다 더 가장 먼 곳에 점피가 있을 때 넓이가 최대일 거란 말이야. 그게 언제냐 이거지. 저기, 그지? 알지? 너희 저기 하고 지금 보고 계시죠? 여기죠, 여기. 우리가 중심이라고 구했던 여기에 약간 안 맞아서 불편하긴 한데 여기에서 했을 때 가장 멀리 있을 때가 높이가 가장 최대가 될 테고 그때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금방이잖아. 앞에 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앞에 있는 식을 정리하는 것까지 내가 자꾸 연습하라고 하는 거야. 집에 가면 또 이 그림 딱 까먹는다? 그래도 일단 원반까지 내가 늘 하자. 모든 문제, 답까진 못 가더라도. 알았지? 그래야 나중에 그 한 단계만 딱 한 스푼만 얹어서 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점피를 여기로 잡습니다. 그럼 우리가 삼각형 넓이라는 거는 밑변을 잡고요. 지금 밑변이 길이가 5지. 두 점 사이 거리 지금 수직선 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두 점을 빼가지고 5라고 구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높이는
원의 반지름이었던 거야. 그리고 원의 반지름이 뭐였어? 6이었지.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는 5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해서 15다. 근데 너네가 이제 여기서 약간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가 아직 접선을 하진 않았지만 뒤에 가서 이제 원이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문제 중에 사실 어려운 파트 중에 이제 속하는 거라서 너네가 이제 뒤에서 물어볼 수 있는 문제까지 선생님이 좀 예상을 하면은 지금은 이제 삼각형 넓이의 최대를 물어봤잖아. 아이고 맘대로 안 되니. 원 위에 점 P를 잡아서 이렇게 잡았지? 이렇게도 물어봐. 내가 이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 점이 P잖아. P가 이 원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 상태에서 PAB 각의 최대가 언제인지 물어볼 수도 있어. 각이 최대야. 그럼 너네가 생각할 때 그때도 요거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각이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원이랑 접해야 돼. 그래야 여기서 내가 P가 여기에 있는 P를 잡았을 때 각이 가장 어떻게 되겠어? 가장 크게 되겠지. 그때 점 P라던가 그때 접선은 우리가 아직 못 구해. 왜냐면 아직 거기까지는 안 배웠으니까. 그치만 아이디어 자체가 삼각형 넓이의 최대는 이 변으로부터 이 원에 있는 점을 잡았을 때 높이가 가장 최대가 되는 점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각이 최대가 될 때를 잡는 거는 높이 있는 점을 잡아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A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이 딱 말 그대로 이제 접할 때 그때 여기 각도가 가장 커질 수 있구나. 그치? 이제 거기까지 알고 가면 더 좋겠지.